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 반백년 전에 전두환이가 없었다 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고, 따라서 국민들이 전두환이를 매우 그리워한다는 그런 의미로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을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와 공유해 보도록 합니다. 요즘에 전과자이면서 군에도 가지 못한 정청래가 완장을 찾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나라의 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군들을 불러놓고, 더구나 정규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장군들을 불러놓고 희롱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도 지난 강의에서 내가 장군이면은 총으로 정청래를 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북두시민혁명군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언뜻 스치는 사람이 전두환 장군이었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국민들에게 데뷔한 것이 1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발표였는데, 그 대머리를 가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캄프라치 하지 않고, 모자라든가 이런 것도 캄프라치 하지 않고 대머리를 그대로 씩씩하게 내밀면서 그 장군다운 카리스마와 그 힘에 넘치는 그런 장군으로서의 풍모를 보고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에서는 저 사람이 야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다, 야심을 가졌다 해서부터 시작해서 야, 살기가 느껴진다, 장군은 저래야지, 이런 정도로 그 사람의 12.6에 대한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물평이 그날 저녁 술자리에 만연했던 걸 북두시민혁명군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해요. 전두환이가 민주화 운동을 막지 않았다면 한국의 민주화는 훨씬 빨리 이루어졌을 거다. 그런데 오늘 반백년, 50년이 지난 뒤에 요즘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전두환 대통령이 혹은 전두환 장군이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지금 나라가 이런 정도인데 50년 전에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의식과 여러가지 정치의식이 건전한 민주화가 이루어졌을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정청래 앞에 서 있는 해병대 장군들을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장군이 일하는 사람이라든가 나라의 지도자급이라는 사람의 흐리멍텅한 정신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를 못해요. 박정희 지난 45년 전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총에 죽을 때 그 주범은 박정희의 오른팔로 자처하던 중앙정보부장이었고, 그게 동석한 사람은 박정희를 경호한다는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5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은 공적인 문제로 아니로 사감으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궁정동 만찬을 하러 가길 때 김재규는 김계원이라는 비서실장에게 오늘 저녁에 해치운다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라는 자는 자기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 기회주의적으로 우유부단하게 행동했습니다. 지금 정청래 앞에 앉아있는 장군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진다 이겁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장군이란 적어도 전두환 장군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지 정청래가 그렇게 까불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장군이 정청래 앞에 그게 하는 짓이 뭐예요? 그리고 김재규가 만찬으로서 박정희를 시해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시해가 성공하게 되면 비상계엄이 떨어지는데 왜? 대통령 유고니까. 그 비상계엄 사령관을 할 육군참모총장을 옆 식당에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수사하지 않아야 합니까? 육군참모총장이 아니에요. 김재규가 시해를 성공시켰을 때 비상계엄 사령관이 되는 육군참모총장이 공모를 했느냐, 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를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법 앞에 육군참모총장이라고 특혜를 받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아무도 거기에 발벗고 나서지를 못하는 우유부단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국가대란, 국가내란 혹은 국가반란 시기에 말은 많아도 어느 하나 뚜렷하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정성화도 면피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랬다 저랬다 했지만은 정성화가 김재규를 육군본부에 모셔다 놓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런 일을 책임 있게 한 사람이 전두환이었습니다. 전두환이 지휘하여 부하를 시켜서 김재규를 체포하게 하였고 또 비상계엄 사령관은 관인 정성화에 대한 수사를 실천해냈습니다. 장군은 이런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장군이 법사위원 국회 앞에 가가지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도자급이라는 사람인 그때 그 시절에 국방부 장관이라면은 국방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외환, 외부에 치니까 내란, 안에서의 반란을 경찰로서 막을 수 없으니까 군인으로 막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게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런 내란과 반란 속에 있는 그 가장 핵심 장관인 국방부 장관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 유고시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한 사람은 신현화 그때 재무부 장관 정도, 또
북두 시민혁명군은 최규하 대통령도 거기에 서명을 안고 기다린 것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으로 옳았다고 봅니다. 누구를 도와줬다, 누구를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이 아니라 국가 제도와 법에 따라 각자의 매뉴얼대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대통령은 장관의 부서가 있어야지 내가 서명을 할 수 있다. 장관의 서명 부서가 있어야지 나도 서명을 하겠다. 국방장관의 부서 없이 대통령이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걸 함부로 부서할 수 없다. 옳은 일이에요. 신현화기 대통령이 죽었다 한 거 실물로 봐야 된다. 그러고 여기 있을 게 아니다. 벙커로 가자. 이런 매뉴얼을 따라가고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김대중 계열은 나라와 이렇게 혼란과 이런 속에 있으니까 내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거는 그 시절 사는 사람이 다 압니다. 선거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베트남 전술, 게릴라 전술 혹은 후진국에서 있는 내란 폭동으로 정권을 잡대가 내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혼란한 위기에도 전두환은 자기가 강단 있게 책임을 지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하면서 나라를 혼란과 위기에서 구해냈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북두 시민혁명군은 광주 시민도 저항권으로서 잘한 일이고 군인들도 그걸 막아낸 일을 잘한 입장으로 북두 시민혁명군은 양비론이 아니고 양시론 둘 다 잘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이라 하면은 적어도 이런 정도의 국가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최상병 그 위기에서 지금 장군들 둘이가 나와가지고 하는 짓이 그게 뭐며 수사단장이라는 대령이 하는 짓은 그게 또 뭡니까 도대체가? 이거는 설사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리더십으로 장군이 장군다우면은 평소에 어떻게 부하들에게 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죽음을 불사하고 그 부하들에게 돌격 앞으로 했을 때 부하가 듣겠느냐 이런 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그 국민 여러분들이 뭐 서울의 봄이니 하면서 여러 어떠한 그 매체를 통해서 잘 보았겠지만은 공산 좌파들이 영웅시하는 장태환은 포병 출신 장군이에요. 포의 위력과 0.4 사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포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총처럼 0점 사격을 해야 됩니다. 미사일이 아닌 이상에는. 그 0점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포를 최소한 3발은 쏘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떨어지는 점에서 좌표를 이동하고 처음 떨어지는데 좌표를 이동하는데 경복궁 그 뒤에 있는 하나의 조그만한 사무실을 어떻게 포로서 맞출 수 있다 이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벌이면서 서울 시민들이 살고 있는 경복궁을 향해서 포를 쏘아라고 부하들에게 계속 강요를 합니다. 많은 포병 부하들이 절대 쏘아서는 안 된다고 말렸지만은 노발대발 이성을 잃고 길길 뛰었습니다. 결국 자기 부하들이 말릴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체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장태환이가 전두환이가 체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막은 자기 부하들이 포를 쏘아라니까 그 포를 쏘았다가는
서울 시민이 최소한 1000명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1000명 정도는 죽거나 다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포를 쏘겠어요?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급할 때는 부하들 시키지만 맨 마지막에는 억울한 사람 모가지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아무도 못 쏘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성화를 체포해 간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때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혼란 속에서의 판단하고 똑같다 하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강조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울수록 책임지고 강단이 있는 장군, 지도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11.6 당시에 있었던 신현악이, 최규화, 전두환 세 사람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고 광주시민 기회다 하고 내란을 일으킨 거. 정치 세력으로서 당연히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거를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용감하게 막은 군인들 우유부단하지 않고 잘한 거라고 나는 북두시민혁명군은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 해병대라 하는 장군들과 그 대령이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세요. 대대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세요. 전부 다 자기가 면피하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대장은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고 사단장이 지시했다고 자기 발을 빼는 거예요. 수사단장 대령은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장군을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가 시대의 영웅이 돼서 국회의원이 한번 돼보겠다라는 공명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분명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고 이래 돼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지만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것은 내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든지 아무 지금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설사 대통령이 저 사람을 그 사단장을 구해주라 하더라도 사단장이 내가 잘못 판단해가 그 사람을 죽였고 이런 판단 미스로 사병들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는 미숙하고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이런 작전 미스라든가 판단 미스에는 불가피한 여러 가지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지금 현재 정신이 나간 거예요. 육군 1등병보다 못하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으로 볼 때 지금부터 50년 전에 말입니다. 공산자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두환이가 우유부단했다면 우리나라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번영하고 안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국민이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지금 나라가 이래요. 이럴 때일수록 강단 있고 행동력을 갖춘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 만약 그 시절에 전두환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정성화나 장태환이 같은 사람이 지도자로 있었다 하면은 한국이 적화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좌우 대립으로 내란 상태로 되었을 거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확신합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해병대 관계자들이 정청래와 박지원을 성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고함치고 성토하고 이런 거는
똥개같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군인답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위풍당당한 신은 서판으로 정청래나 박지원 같은 사람을 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해병대 관계자, 기타 군인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용감하게 행동으로 실천하고 결과로서 보여야 됩니다. 아무리 민주주의에도 의회 폭력이 있고 검찰의 폭력이 있고 군인들의 폭력이 있습니다. 명예심과 애국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어떤 것이 국가를 바로잡는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용감하게 행동으로 실천하고 결과로서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여자들도 아니고 문신들도 아니고 무신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고함 지르는 그것이 군인으로 부끄러운 행동이다. 전두환이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당당한 모습으로. 무신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 부창부수라고 그 남편의 그 아내라고 그 이순자 여사의 강단에도 굉장히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부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기생했던 노태우 결국에는 자기가 살려고 자기의 친구를 죽였지만 자기도 감옥을 살고 죽었어요. 몹쓸병에 걸려서. 그러자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들이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력이에 그게 내력이에요. 전두환 집안은 무골답게 한 사람도 비겁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겠다. 그런데 그 병약한 손자 하나는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약하니까 마약을 하고 괴로워하다가 온갖 미친 짓을 하다가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제가 그를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최상병 사태 해병대의 문제는 군인들이 그만큼 정신적으로 단련되지 않고 강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력이 약하면은 안 그러면 기회주의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노태우와 그의 아들 그리고 심지가 약하면은 전두환의 마약 먹는 손자가 된다 이거예요. 군인답게 무골답게 정정당당하게 할 이야기는 하고 용서를 빌 건 용서를 빌고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군인들이 정치인들의 말에 현혹돼 가지고 그 대통령 발언을 막는다고 그럽니까? 그게 막아집니까? 막을 일도 아니라고 봐요. 다시 군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이나 어거지를 부릴 때가 아니에요. 군인답게 행동하고 몸으로 실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청래, 박지원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든지 결과를 보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늘 사랑해 주시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애쓰시는 북두시민혁명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